네, 월급은 진짜 안 오르는데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죠. 나날이 내 집 마련의 난이도는 항상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네, 이거는 항상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역사인데요. 지금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들부터 약간의 여윳돈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현재 정비사업의 가장 큰 축인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려 볼게요.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이전 영상을 시청해주고 와주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모아타운이 현재 굉장히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법적으로 만들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아타운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모아타운이 얼마나 큰 돈이 될 수 있을지 실제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구역 추천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두 축인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역 모두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이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될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빌라를 살 때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사업성이 결정이 되고 투자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같은 15억의 가치를 가질 만한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비슷한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겠죠. 결국엔 재개발로 진행이 되든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든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얼마의 아파트가 될지, 이 부분이 사업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모아타운이 소규모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만큼 시세는 줄어들고 공사비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의 투자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영상에서 1억으로 5억 벌 수 있는 구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시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등촌동 모아타운을 한번 볼게요. 이 등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9호선 등촌역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고요. 총 2000세대 규모로 5개의 조합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등촌 1구역이 이름 바뀐 이제 등촌역 힐스테이트가 곧 분양할 예정이고요. 염창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등촌이동 모아타운은 현재 70% 이상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거둔 상황이고, 그 중에 몇 개 구역은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는 이 5개 구역 모두가 조합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 현재 이곳이 금액이 좀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아파트 가격이 될 곳에 조합 설립이 되는 곳들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신정 1-5구역이라는 곳인데요. 네, 같은 자치구는 아니지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등촌 모아타운이고요. 이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정 내거리역 앞에 있는 신통기획 신정 1-5구역입니다. 네, 이제 비교 사업지로 가져온 이제 신정 1-5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신정 내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렇게 생긴 구역인데 바로 오른쪽에 호반서민 목동이라고 22년도에 아파트가 있어서 가격을 추정하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현재 호반서민 같은 경우가 13억 2천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통이 완성이 되게 되면 호반서민 목동에서 연식보정이 한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염창동 이편한 세상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4억 2천 정도가 돼서 현재 호반서민과 한 1억 정도의 가격 차이를 두고 있고요. 실제로 이 두 아파트는 거의 항상 5% 정도 가격 차이를 두고 움직이는 아파트로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촌 모아타운이 완성했을 때 지어질 아파트와 신정 1-5구역이 완성됐을 때 아파트가 거의 비슷하게 지어진다고 하면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신정 1-5구역도 올해 6월에 조합 설립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구역이고요. 등촌 모아타운보다 한 반년 정도 빠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이제 956세대로 등촌 모아타운보다는 조금 세대수가 작은 편이고요. 이 정도로 거의 비슷한 단계에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곳이라면 이곳의 재개발 물건 역시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러고 있었다면 제가 이곳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죠. 매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등촌동 매물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로 가져와 봤고요. 네, 현재 투자금은 1,200, 1억 3,700 이렇게 있어서 둘 다 1억대 초중반의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13년식, 19년식으로 상태도 비교적 좋은 편으로 이제 사업이 조금 길어져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고요. 조합에서 추정 간평을 한 걸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프리미엄 기준으로 이제 7,600, 4,200 이 정도 있어서 그렇게 큰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정 1-5구역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져왔겠죠. 네, 신정 1-5구역 매물을 한번 볼게요. 바로 6억과 4억 8,300. 일단 금액부터가 확 무거워지죠. 방금 등촌동의 매매가가 3억 초반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바로 신정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6억과 4억 8,300으로 확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투자금 역시 거의 4억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곳 역시 추정간평을 했을 때 거의 3억과 1억 800으로 P가 거의 3억과 4억 7,500. 정말 P가 많이 붙어 있어요. 방금 등촌 모아타운 P가 5천에서 7,600 정도에 있었던 거와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정말 심하죠. 아무리 여기가 사업성이 더 좋다고 한들 이 정도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봤을 때 신정동 쪽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가 형성될 입지라면 이 정도의 사업성 차이로 매물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업성 비교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등촌 모아타운의 추정 비례율을 조합해서 발표한 거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모두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비교적 고른 사업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구역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구역의 사업성을 가져와 봤는데 이 두 개의 사업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분양 비율이에요. 등촌동 모아타운은 41% 그리고 신정 1-5구역 같은 경우는 57%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성을 계산을 할 때 사업성과 가장 비슷한 단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이 분담금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일반 분양 매출이고요. 그리고 이 일반 분양 매출이 적은지 많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반 분양 비율이에요. 일반 분양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서 일반 분양 숫자를 나눈 거고요. 대다수의 구역에서 너무 차이나게 고급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사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매출만 많다면 분담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제 41%와 57% 정도의 차이라면 조금의 사업성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극적으로 차이 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등촌동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성이 조금 더 좋은 구역은 이 1-5구역과 거의 비슷한 사업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자료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촌동 모아타운이 정말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등촌동 모아타운을 사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제 모든 영상에서 늘 그렇듯 저는 항상 이곳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가 싸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처럼 비교 대상 사업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으셔서 직접 분석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서울에 있는 거의 100군데 모아타운 곳곳에서 이와 같은 저평가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잘 체크해보시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셔서 좋은 투자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중에서 정말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재개발은 무조건 입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구역에 상급지 신축 빌라를 사게 합니다. 재개발할 때 입지가 중요하다는 건 아까 저도 말씀드렸었죠.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얼마의 아파트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조합 설립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단계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모든 돈을 끌어모아 가는 게 맞지만 조합 설립 이전에 초기 재개발을 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초기 재개발은 아무리 내가 잘 분석을 하고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대 내 능력만으로는 이런 리스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라도 리스크를 분산해야 됩니다.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여러 구역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수익성이 줄더라도 어차피 초기 재개발은 금액 자체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사업만 진행이 잘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돈은 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실패 요소를 제거하고 리스크를 분산해서 CMS를 늘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드렸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제 마인드입니다. 이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무조건 입지 좋은 데 가야 된다 이런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해서 내 소신 없이 홀린 듯이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묶어둬도 괜찮다 이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뭐 20년 동안 묶어둬서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의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모아타운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인근에서 괜찮은 모아타운을 찾으셨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중공 아파트 시세가 13억 이상이 예상이 되는지, 두 번째로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동네와 그 비슷한 단계를 가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곳의 재개발 시세보다 월등히 모아타운이 투자금이 저렴한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만족이 됐다면 세 번째, 이 부분이 전 모아타운을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아타운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모아타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 그랬죠? 한 개의 전체 단지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구역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들이 통합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해요. 만약에 이렇게 통합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구역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결국에는 300세대, 400세대, 많아야 500세대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다들 아시지만 굉장히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300세대, 4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높아서 타산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모아타운은 무조건 통합을 추진하는 모아타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추진위를 하나로 합쳐서 통합 추진위로 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곳들로 저는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진위가 좀 젊고 트렌드에 좀 기민한 곳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아타운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게 되고요. 이 수시로 변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꼭 추진위가 젊고 트렌드에 기민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청과 시청에 정하지 않는 그런 조합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모아타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개발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구청과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곳들은 사업이 정말 10년, 20년 지지부진한 거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정비사업에 가시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대위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대위란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 가더라도 비대위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대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위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비대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열의와 추진위의 능력이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단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요, 상가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업지 내에 상가와 교회가 너무 많거나 이 세력이 강하다면 그곳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단독 다가구 역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단독 다가구는 그래도 추진위에서 전략만 잘 짜고 설득만 잘한다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고, 오히려 단독 다가구를 설득만 잘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요. 이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들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모두 부합하는 구역을 찾았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서 여러 구역을 분석을 해보시고 사업성 분석까지 좀 배워보신다면 반드시 재개발 소액 투자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추천드렸던 구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꼭 분석을 해보시고 임장해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같은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오픈톡방에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